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를 시작할 때 머리가 좀 뿌옇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전만큼 생각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억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날들이 있죠. 65세가 넘으신 분들께서라면 이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몸과 뇌는 여전히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뇌가 조금씩 변하는 건 사실이지만 먹는 음식이 그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65세 이후에 두뇌를 흐리게 만드는 음식 4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 대신에 정신을 더 또렷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식품 6가지를 추천할 거예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요? 우리 나이쯤 되면 뇌 건강이 일상생활의 질을 결정짓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대화를 잘 따라가거나 손주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려면 머리가 맑아야 하잖아요. 작은 변화로 더 활기찬 삶을 만들 수 있으니 함께 천천히 알아가 봐요. 이 비디오에서 먼저 두뇌를 흐리게 하는 음식 4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 6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왜 이런 음식들이 문제될까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 느려지기 때문에 특정 음식들이 뇌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걸 알면 피하기 쉽고 대신 좋은 걸 선택하면 뇌가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먹고 계신 음식이 있는데 바로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이란 상점에서 쉽게 사서 데워 먹는 것들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진 간편한 음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인스턴트 라면, 냉동 피자 또는 포장된 과자나 빵 같은 거요. 가공식품이 왜 두뇌를 흐리게 할까요? 이 음식들에는 보통 인공 첨가물, 염분,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은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뇌로 가는 영양이 줄어들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로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이웃분이 70세쯤 되셨어요. 매일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와 스낵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끔 혼자서도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하시면서 기억력을 잃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니 정신이 훨씬 맑아지셨대요. 이처럼 가공식품은 뇌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가면 혈관이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요. 결과적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죠.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라면 대신에 신선한 채소를 넣은 간단한 국을 끓여보는 거예요. 또는 저녁에 피자 대신에 집에서 만든 샐러드를 드세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라벨을 잘 보는 거예요. 포장지에 인공 첨가물이나 트랜스 지방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피하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점에서 사는 빵 대신에 집에서 직접 반죽해서 구운 빵을 드시면 맛도 더 좋고 몸에도 좋아요.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뇌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매일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곧 피로감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넘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맑아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요.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케이크, 사탕 또는 탄산음료처럼 달달한 것들요. 이 음식들은 당장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에 해로워요. 왜냐하면 과도한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뇌의 기능을 방해하거든요.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탕을 처리하는데 더 시간이 걸려요. 그 결과 뇌가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제 또 다른 지인분 이야기예요. 68세 되신 분이 매일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어서 드시고 과자를 즐겨 먹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 중에 단어를 자주 까먹으시거나 피곤을 느꼈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설탕을 줄이라고 조언하시자 몇 주 만에 집중력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설탕이 뇌를 흐리게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초콜릿 바나 케이크를 먹으면 뇌 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커져요. 이걸 피하는 실천적인 방법은 설탕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차나 커피에 설탕 대신에 꿀이나 과일로 단맛을 내세요. 또는 디저트로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침에 요거트를 먹을 때 과일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단 음식이 그리울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더 상쾌하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에 사탕 대신에 사과를 드시면 뇌가 안정되면서 수면도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습관을 들이면 나이 들면서도 머리가 맑아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음식으로 가볼까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프라이드 치킨, 마가린 또는 상업적으로 만든 빵과 쿠키 같은 거요. 이 지방은 몸에 쌓이기 쉽고 뇌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쳐요. 나이 들면 우리 몸의 지방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혈관에 쌓여서 뇌로 가는 산소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럼 기억력 상실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죠. 제가 들은 이야기로 한 어르신이 매일 마가린을 바른 빵을 드시다가 피로와 혼란을 느끼셨대요. 나중에 식단을 바꾸니 정신이 훨씬 선명해지셨다고 해요. 트랜스 지방의 문제는 그것이 뇌의 염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프라이드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좁아져서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걸 피하려면 먼저 음식 라벨을 확인하세요. 부분 수소와 오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피하세요. 대신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하세요. 저녁에 구운 치킨 대신에 구운 생선을 드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주말에 가족과 함께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채소와 함께 구운 닭고기를 만들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여러분, 이 변화를 통해 뇌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매일 트랜스 지방을 피하면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일상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이 세 가지 음식을 피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가공식품, 설탕 많은 음식, 그리고 트랜스 지방 음식들 이들이 뇌를 흐리게 하는 주범들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음식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여러분, 방금 세 가지 음식을 피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했죠.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풍부한 음식들이 우리 뇌를 흐리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서 이 목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예요. 와인, 맥주 또는 칵테일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알코올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알코올은 뇌 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고 수면 패턴을 방해하며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을 약화시키거든요. 알코올이 뇌를 흐리게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간 기능이 약해지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알코올의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쌓이게 되는데 이게 뇌의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해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에 와인을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당장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의 혈류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72세 되신 분이 매일 저녁에 소량의 술을 드시다가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대화 중에 단어를 잊어버리거나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뿌옇게 느껴지셨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알코올 섭취를 줄이라고 말씀하시자 몇 주 후에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회복되셨다고 해요. 이걸 피하려면 먼저 알코올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술 대신에 허브티나 따뜻한 물에 레몬을 넣은 음료를 드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상쾌하게 느껴질 거예요. 만약 술을 완전히 끊는 게 어렵다면 주일 이외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음주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탈수를 방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요. 이제 이 네 가지 음식을 피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대신에 정신을 더 또렷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식품 6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65세 이후에는 뇌 건강이 일상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대체 식품들을 매일의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특히 아침 루틴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아침이 하루의 기반을 마련하니까요. 여러 연구에서 건강한 아침 루틴이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 5골 모닝 루틴의 다음 2포인트,
즉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대체 식품들을 연결지어 설명할게요. 이 루틴들은 나이 든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예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를 통해 대체 식품 1, 3을 소개하고 그 다음 부드러운 산책과 함께 4, 6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이 더 활기차게 변하는 걸 느껴보세요. 먼저 대체 식품 1. 신선한 채소와 잎채소예요.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또는 상추 같은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요. 가공식품을 피하는 대신 아침에 채소들을 넣은 간단한 스무디나 샐러드를 드시는 건 어떠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의 일부로 매일 아침에 시금치를 블렌더에 넣어 스무디를 만드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시금치 한 줌에 바나나와 요거트를 섞으면 맛있고 영양 균형이 좋아요. 이 루틴을 실천하면 뇌에 필요한 비타민 K와 엽산이 공급되어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제가 아는 67세 분이 매일 아침 채소를 먹기 시작하니 오후까지 에너지가 지속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아침에 부엌에서 천천히 채소를 다듬는 과정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줄 거예요. 대체 식품 2.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예를 들어 연어, 고등어 또는 사모사 같은 거요. 이 생선들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지방산을 제공해요. 설탕이 많은 음식을 대체하기 위해 아침 식사에 생선을 포함시키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아침 루틴으로 구운 연어를 요거트와 함께 먹는 메뉴를 제안해요. 나이 들면 오메가3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주 2, 3회 아침에 소량의 생선을 드세요. 이게 뇌의 인지 기능을 높여주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면 기억력 테스트 성적이 향상된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 생선이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찐 생선으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따뜻한 생선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주겠어요. 대체 식품 3. 통곡물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 귀리 또는 통밀빵 같은 거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고 대신 이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통곡물은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건강한 아침 식사의 핵심으로 아침에 귀리 포리깨를 만드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귀리에 아몬드와 과일을 섞어 먹으면 영양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커요. 이 루틴을 통해 뇌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알코올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통곡물이 혈관 건강을 지켜주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아침에 10분 정도 귀리를 끓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과정에서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이 들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이 대체 식품을 통해 아침이 더 활기차게 시작될 거예요. 이제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부드러운 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5. 굿모닝 루틴의 두 번째 포인트인 부드러운 산책은 뇌 건강을 위한 완벽한 보완책이에요. 산책은 혈류를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대체 식품사 6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요.
먼저 대체식품사,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아몬드, 호두 또는 치아씨드 같은 거요. 이 음식들은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많아서 뇌 세포를 보호해요. 산책 후에 간단한 스낵으로 견과류를 먹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와서 호두 한 줌을 먹으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부드러운 산책 루틴으로 매일 15-20분 정도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자연을 즐기세요. 이 과정에서 견과류를 소지하고 다니면 운동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이 걱정하는 피로를 줄여주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대체식품 5.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또는 라즈베리 같은 것들요. 이 과일들은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부드러운 산책 후에 베리류를 먹는 습관을 들이면 효과가 배가 돼요. 예를 들어 산책 중에 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블루베리를 먹어보세요. 이 루틴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제가 아는 70세 분이 매일 산책 후 베리를 드시니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갔다고 하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베리를 준비하세요. 이 습관이 뇌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체식품 6. 유제품이나 대체 유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저지방 우유, 요거트 또는 아몬드 밀크 같은 거요. 이 음식들은 칼슘과 단백질이 많아서 뇌 건강을 지탱해줘요. 부드러운 산책 후에 요거트를 먹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산책을 마치고 집에서 요거트에 과일을 섞어 먹으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 완벽해요. 이 루틴은 특히 나이 들면서 감소하는 뇌에 영양을 보충해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유제품 섭취가 인지 저하를 늦춘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 유제품이 부담스럽다면 락토프리 제품으로 대체하세요. 이 대체 식품을 통해 아침 루틴이 완성되면서 뇌가 더 밝아질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음식을 피하고 6가지 대체 식품을 통해 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특히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이라는 오골 모닝 루틴의 이 2포인트를 실천하면 일상이 훨씬 더 즐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루틴들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몸이 적응하면 뇌가 맑아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일상 팁을 공유할 시간이에요. 그럼 다음 파트에서 만나요. 파인델라 파레이 여러분, 방금 오골 모닝 루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뇌를 흐리게 하는 음식들을 피하고 대체 식품을 도입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제 그 루틴의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며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포인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루틴들은 65세 이후에 우리에게 특히 적합하게 설계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일상적인 습관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작은 변화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하루를 더 밝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루틴들을 통해 뇌를 보호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공유할게요. 특히 세 번째 포인트인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 네 번째 포인트인 호흡과 명상,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인 감사 표현을 중점으로 하면서 앞서 소개한 대체 식품들과 연결지어 설명할게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뇌가 더 또렷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걸 느껴보세요. 먼저 세 번째 포인트인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은 유연성을 잃기 쉽고 그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더하면 뇌 건강이 크게 향상된답니다. 예를 들어 10-15분 정도의 체조나 요가 동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루틴은 혈관을 자극해서 산소를 뇌에 더 잘 공급하게 해요. 왜 이게 중요한가요? 65세 이후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뇌에 염증이 쌓이기 쉽거든요. 앞서 피해야 할 음식들처럼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몸에 부담을 주듯 움직임이 부족하면 뇌가 피곤해져요. 반대로 가벼운 운동은 뇌의 엔도르핀을 증가시켜서 기분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제가 아는 69세 어르신 이야기로 예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매일 아침에 집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팔을 뻗고 다리를 굽히는 기본 동작만으로도 오후까지 머리가 맑아지셨다고 해요. 이 루틴을 통해 대체식품 4번인 견과류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 후에 견과류를 먹으면 몸이 영양을 더 잘 흡수하거든요. 이 가벼운 스트레칭 루틴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나 의자를 이용해 천천히 몸을 풀어보세요. 예를 들어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뻗고 손으로 발끝을 만지려는 동작을 5회 반복하거나 팔을 위로 올리며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앞서 추천한 견과류를 간단한 스낵으로 준비하세요.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씩 먹으면 운동으로 증가한 혈류가 뇌에 영양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견과류의 비타민 E가 뇌세포를 보호하니까요. 여러 연구에서 정기적인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지방 섭취를 결합하면 인지 기능이 20% 이상 향상된다고 해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아침 루틴에 음악을 더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TV에서 보는 아침 체조 프로그램을 따라 해보세요. 이 습관을 들이면 하루 종일 피로가 줄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도 몸을 움직이는 건 뇌에 가장 좋은 친구예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이 루틴으로 시작하면 손주들과 함께 산책할 때 더 활기차게 대화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호흡과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굿모닝 루틴에 대해서 이 부분은 특히 65세 이후의 우리에게 안성맞춤이에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고 그 스트레스가 뇌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호흡과 명상은 간단한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뇌의 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후 10분 동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루틴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앞서 피해야 할 알코올 같은 음식들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어요. 호흡을 통해 산소가 뇌에 잘 공급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제가 아는 71세 분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매일 아침에 명상을 하시면서 대체식품 5번인 베리류를 함께 섭취하기 시작하셨어요. 블루베리를 먹으며 명상을 하면 항산화제가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호흡과 명상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코로 깊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세요. 예를 들어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내쉬는 때는 걱정을 놓아버린다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베리류를 작은 그릇에 준비해 명상 후에 먹으면 좋겠어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명상으로 진정된 뇌에 더 잘 작용하니까요. 여러 연구에서 매일 명상을 실천하면 뇌의 해마 부분이 강화되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창가에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호흡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뇌가 맑아지죠. 만약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다면 앱이나 TV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나이 든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가 많아요. 이 루틴을 통해 뇌를 흐리게 하는 음식들을 피한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트랜스 지방 음식을 피하면서 명상을 하면 혈관 건강이 더 좋아지니 머리가 더욱 또렷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포인트를 실천하면 하루가 더 평화로워지고 가족과의 대화가 즐거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골 모닝 루틴의 그 다섯 번째 포인트인 감사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은 특히 65세 이후에 우리에게 감정적인 안정을 주는 핵심이에요. 감사 표현이란 매일 아침에 감사한 일들을 적거나 생각하는 습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나 가족의 건강에 감사해요라고 적어보는 거죠. 이 루틴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해요. 나이 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기 쉽지만 감사를 통해 뇌를 보호할 수 있어요. 왜 건강과 연결될까요? 감사 표현은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서 앞서 소개한 대체 식품들의 효과를 더 높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대체 식품 6번인 유제품이나 대체 유제품을 먹으며 감사를 표현하면 칼슘과 단백질이 뇌에 더 잘 흡수돼요. 제가 아는 73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에 감사 일기를 쓰시면서 요거트를 드시는데 그 덕분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셨다고 해요. 이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도구예요. 감사 표현 루틴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노트나 메모장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의 부드러운 산책, 건강한 아침 식사, 사랑하는 가족 같은 거요. 이 과정에서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세요. 요거트에 과일을 섞어 먹으며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면
뇌가 영양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요. 여러 연구에서 매일 감사를 표현하면 인지기능 저하를 15%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가족과 함께 이 루틴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손주들과 오늘 감사한 일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습관이 뇌를 흐리게 하는 음식들의 영양을 상쇄하고 대체 식품들의 이점을 극대화해요. 만약 쓰는 게 어려우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나이 든 분들이 이 루틴을 통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피로가 줄고 에너지가 넘칠 거예요. 여러분, 감사 표현은 뇌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예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이 루틴으로 일어나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테니까요. 이제 오골 모닝 루틴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포인트를 통해 내 건강을 위한 완벽한 루틴을 완성했어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감사 표현으로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과정에서 앞서 추천한 대체 식품들 신선한 채소와 잎채소, 오메가3 생선, 통곡물, 견과류와 씨앗, 대리류, 유제품을 자연스럽게 포함하면 뇌가 더 밝아지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루틴들은 65세 이후에 우리에게 특별히 맞춰진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뇌가 맑아지는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이제부터 매일 아침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럼 이 내용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빛나기를 바래요. 함께 나이 들면서도 활기차게 살아보자고요.